Don't judge me. I just wish he knew.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미술 사조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깊게 이제 한 가지 대상을 각 미술 사조마다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대상은 다름이 아닌 소인데요. 소 같은 경우는 인류와 되게 오랜 시간을 함께했기 때문에 다양한 미술 사조에 걸쳐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것들을 살펴보기 좋아서 이번 시간에 소를 그린 그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만 모든 미술 사조를 전부 다 훑어보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몇 가지 특징적인 미술 사조 중심으로 한번 소를 어떻게 그렸는지, 시대에 따라 어떻게 표현 방법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실 그림은 이 안타미라라는 곳에 새겨진 동굴벽화 속에 그려진 소인데요. 지금 이 소를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굉장히 소의 특징들을 디테일하게 표현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의 그림은 선생님이 이전에 설명했다시피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고 제대로 된 학습 또는 이런 소를 잡게 해주세요 라는 기원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디테일하고 또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비록 먹고 사는 게 급한 시절이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색을 다양하게 쓴다거나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소의 특징들을 굉장히 자세하고 또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보실 그림은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그림인데요. 이 시기의 그림들은 사실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대부분 사람을 그리고 사람을 표현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소가 그려진 그림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그리스의 그림은 아니고 그 근처에 있는 미노스 문명, 즉 크레타 섬에 그려진 벽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벽화 자체도 사실 소를 집중해서 그렸다기보단 그 소와 얽힌 신화를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미노스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게임이나 영화에서 많이 봤던 미노타우루스와 관련이 있는 단어인데요. 때문에 이 벽화도 그 미노타우루스와 관련된 설화를 그린 것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벽화 자체가 많이 훼손된 상태여서 정확하고 또 세세한 묘사를 보여드릴 수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어쨌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그려진 소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또 운동성이 많이 강조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보셨던 선사시대 그림에 비해서 굉장히 색상도 다양하고 기법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실 그림은 중세시대 때 그려진 그림인데요. 사실 중세시대도 그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신을 그리고 신을 묘사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소가 그려진 그림 자체가 조금 찾기 어려웠습니다. 인터넷에 뒤지던 중에 우연히 이제 중세풍의 그림으로 그려진 소를 발견해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앞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비해서 색상은 아마 훨씬 더 화려해졌고 뭔가 표현적인 기법, 음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더 세련되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비해서 왠지 조금 정적이고 뭔가 좀 단조로운 그림이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것처럼 중세시대는 신을 표현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대상들을 묘사하는 데는 그다지 큰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보실 그림은 그 르네상스 시기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정확히는 조금 지나서 로코코 시대에 그려진 그림이긴 합니다만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이랑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 프랑스어가 그린 그림이고요.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가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그 이전 중세시대 때는 그리지 못했던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화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 앞에 그림에 비해서 훨씬 더 생동감 넘치고 훨씬 더 사실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신 중심이라서 신을 그리고 신 이외의 것들을 표현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좀 천박하다고 생각했던 거에 반해서 이 시기에는 우리 주변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무언가 좀 더 사실적이고 조금 더 아름답게 표현하는 데 집중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소를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 시대와 굉장히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림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혹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미술 사조에 대한 설명들을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은 사실 그림만 보고도 특징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시고 이게 무슨 사조인지 맞추실 수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인상파에 속하는 그림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작가 중에 한 명인 빈센트 반 고흐인데요. 고흐가 그린 소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상파의 특징에 걸맞게 붓터치가 굉장히 거친 편이고요. 물론 그 옛날에 비했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 비하거나 혹은 중세 시대에 비해서야 훨씬 더 사실적이고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리기는 했습니다만 바로 직전인 르네상스 시기에 비하면은 조금은 거친 느낌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르네상스 시기의 그림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뭔가 예쁘고 화사하게 그려진 거에 비해서 인상파 시기의 그림들은 물론 그 주는 느낌 자체는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 굉장히 거칠고 투박하게 그려진 게 그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보실 그림은 처음으로 나오는 우리나라 작가인데요. 이중섭 작가가 그린 싸우는 소라는 그림입니다. 굳이 분류를 하자면은 인상파 이후에 나왔던 야스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야스파에 속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인상파에 비해서도 굉장히 거칠고 투박한 선을 썼다는 걸 알 수 있고 동시에 또 굉장히 역동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또 야스파에 걸맞게 이 주변의 색깔들도 그 현실적인 색을 쓰기보다는 감정의 색, 이 싸우는 순간에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는데 집중한 색을 사용했다고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로 이 이중섭 씨는 우리나라 근대 미술의 거의 양대 산맥과 같으신 분이셔서요. 제주도에 가시면 이중섭 미술관 거리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나중에 가보셨을 때 꼭 한번 들르시면 이 작품들을 실제로 더 생동감 넘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가서 관람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그림은 현대미술의 거장 중에 한 명인 피카소가 그린 소 그림인데요. 피카소는 입체파의 창시자임과 동시에 그리는 대상을 굉장히 분석적으로 바라봤던 화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소그림 같은 경우는 본래의 온전한 소그림에서 보다 이걸 분석하고 단순화시켜서 더 이상 단순화시킬 수 없을 때까지 최소한의 선만으로 표현하게끔 최대한 단순화시킨 과정들을 연작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상주의, 그다음에 야수파를 거쳐서 그 현대미술로 점점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게끔 미술 사조가 바뀌어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소라는 똑같은 대상을 그리는 그림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렇게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똑같은 대상을 그린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따라 표현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보신 이 수업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어떤 시대의 그림이 가장 내 스타일인지 어떤 점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또 반대로 어떤 시대의 그림이 가장 나한테 맞지 않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해 오시길 바랍니다. 학교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글로 써보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친구들과 나누고 서로의 생각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그림을 보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그래도 한번 다시금 상기시켜 보면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